네, 안녕하세요. 강남역 1번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상가 투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상가 투자에 대해서 시장이 별로 안 좋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뭐 올해부터 시작해서 상가 투자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뭐 저 한 단어로 꼽으라고 한다면 뭐 이긴 입지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를테면 그런 거죠. 김밥집이라면 하루 월 매출로 이야기하자면 월 매출 한 뭐 2천만 원쯤 파는 가게다. 그런 가게와 그런 가게들이 최근에 이제 뭐 인건비 같은 것들이 상승하게 되면서 편에 그 2천만 원 파는 그 김밥집 점주님이 계속 김밥집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데 김밥집 가서 직원을 일하는 것이 수입이 더 낫다. 그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2천만 원 파는 김밥집은 문을 닫게 될 것이고, 그런 반사이익을 보는 게 누구냐? 2천만 원 파는 점포들이 문을 닫으면 상대적으로 뭐 월 매출로 한 5천만 원 파는 가게가 6천만 원 파는 쪽으로 매출이 올라갈 것이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편의점도 마찬가지겠죠.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올해까지 2019년, 2020년 초반까지 서울의 주요 한 뭐 15개, 10개역 이상의 주변에 있는 프랜차이즈점 매출을 조사해보고, 그리고 예상되는 어떤 그 폐점의 예상된다 그럴까요? 어떤 이기는 입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팩트를 가지고 해보자. 그래, 지금 많은 연구와 노력과 뭐 등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게 뭐 제가 뭐 꼭 어디가 이긴 입지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원래 이긴 입지의 원조는 그게 아니죠. 원래 이긴 입지는 어디가 더 좋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또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조금 유용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는 데가 여기가 까치산 상권입니다. 까치산역 상권인데, 화면 보시면요, CU 화곡 1호점이 있고요. 그리고 GS15가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예. GS15 화곡 세화점이라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화곡 세화점은 까치산역에서 보자면 화곡 세화점이 역에서는 더 가깝지만, 곰달래로라는 큰 도로변에 접해 있는 게 CU라면 얘는 CU보다 한 골목 더 안쪽에 있죠. 어떤 입지가 더 매출이 잘 나올 것 같습니까? 다시요. 어떤 부동산이 더 비싸게 거래가 될 것 같습니까? 아마도 대로변에 있는 이 CU 건물이 공시지가도 좀 더 비싸고 시세도 좀 더 비싸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세가 비싼 만큼 장사는 더 잘 될 것이냐? 그건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자, 여러분 주의하셔서 들으셔야 될 게, 대로변에 있는 편의점보다는 안쪽 이면 골목에 있는 것이 더 잘 된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대로변에 있는 게 더 잘 되지만 이런 경우는 안쪽에 있는 게 더 좋은 자리다, 더 실속 있는 자리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대로변에 있는 CU를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화면이 좀 어둡네요. 보시면 이 길 건너에 여기 CU가 있고, 안쪽 배우를 한번 보시죠. CU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쪽 배우를 들어가서 봤더니 그냥 평범한 주택가입니다. 그죠? 예. 여기 쭉 앞에 나가서 요 왼쪽 자리, 여기가 CU 편의점 있는 자리 같습니다. 한 블록 들어온 거니까 여기가 맞거든요. 근데 주변이 그냥 다세대 빌라 단독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그죠? 건물이 높은 게 뭐 있나요? 뚜뚜뚜하게 저 멀리 아파트 빼고는 뭐 제일 높은 게 여기 앞에 보이는 4층짜리 빌라 정도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대로변에 있다 하여도 다시 보겠습니다. 대로변에 있다 해도 안쪽에 배우 수요가 뭐 이럴타기 밀도 있는 건 아니고 빌라 단독주택지 위주로 되어 있다면, GS15 세화점은 여기 뭐더라? GS 화곡 세화점 가서 보겠습니다. 화곡 세화점도 보시면 비슷합니다. 예. 그냥 4층짜리, 5층짜리, 4층짜리 뭐 다세대 주택 좀 밀집한 동네다, 그죠? 그러나 다세대 주택이 좀 더 많이 있는 건 느낌 들어요. 왜요? 여긴 역에 가까우니까 빌라를 지으면 분양이 잘 됐겠죠. 그래서 빌라 지는 데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적 경계를 넣어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적 경계를 넣었더니 역 앞에가 상업지역이죠. 역 앞은 상업지역인데 화곡 GS15 화곡 세화점 앞에까지가 다 상업지역입니다. 반면에 CU는 한 블록 떨어져서 상업지역이 끝나버리죠. 자,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여기가 더블 역세권인데 서울의 더블 역세권에서 상업지역이다. 자, 그리고 상업지역이 이면골목이다. 여기 상업적으로는 뭔가 장사가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요. 그렇지만 상업지역에서는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용적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면 이런 입지에는 원룸 같은 것들이 많이 지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여기 보니까, 원룸이 엄청 밀도 있게 지어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 요 골목 끝으로 나가면 뭐가 있느냐? 이 골목 끝으로 나가면 아까 보셨던 GS25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 할 거냐? 여기 보시는 원룸에 거주하는 분들이요. 편의점을 이용해야 된다. 그럴 때는 여기 화면에 보시는 GS25를 이용하러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추측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유효 수요의 크기가 아까 보셨던 CU 화곡 1호점짜리 같은 경우 이 안쪽은 수요가 이만한 수요가 되지 않을 거다. 맞죠?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쪽에 장사하는 것이 더 매출이 좋을까요? 대로변에 장사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쪽에 있는 것이 좋을까요?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로변이 좋다, 안쪽이 좋다라고 말씀하면 잘못된 해설을 하게 된 경우 다시요. 여러분들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한 줄짜리 명제를 가지고서 대로변이 좋다, 안쪽 자리가 좋다,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인접한 유효 수요가 많은 데가 좋고, 그게 안쪽 자리보다는 대로변 자리가 일반적으로는 더 우세합니다. 대로변에 있으면 차량 트래픽도 많고, 상업시설도 대로변이 더 발달한 것이 보통이죠. 그래서 대로변에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좋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로변에서 한 블록 들어갔지만 GS15 화곡 세화점처럼 인접한 원룸 수요가 많은 지역 이런 곳에서는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 CU 화곡 1호점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이런 거 자리가 1매출 한 150만원 내외 할 것 같고요. 여기 안쪽에 있는 GS15 화곡 세화점 같은 경우는 200만원을 좀 넘어갈 것 같다 하는 것이 저의 예상치입니다. 1매출 한 220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물론 이제 화곡 CU 제가 이게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너무 예민한 이야기까지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어떤 CU 화곡 1호점 같은 경우가 지금의 어떤 인건비 수준에서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내년에 또 최저임금 한 번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1매출 150만원 파는 이런 편의점들이 또 앞으로 버티기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데 편의점 문을 닫으면 근거리에 있는 200만원 이상이 파는 고매출 경쟁점이 이득을 보게 되겠죠. 이 점포가 문을 닫으면 이 점포를 이용했던 다른 일부 수요들이 여기를 이용했던 수요들이 이쪽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GS 쪽으로 오는 가능성이 좀 더 많은 요인이 많이 늘겠죠. 자, 앞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CU 화곡 1호점을 가게 되신 분들한테 제가 여기 폐점을 할 거다 그런 취지에 드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매출은 GS15 화곡 세화보다 매출이 낮은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최저임금이 올라간다면 좀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개 더 볼까요? 예. 그냥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낙성대에 편의점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성대는 제가 편의점 점포 개발을 할 때 담당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뭐 동네는 엄청 잘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CU가 하나 있고요. CU 점포명이 CU 관악 낙성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대로변에 편의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요? GS15. 예. 이가 관악 낙성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말입니다. 여기 관악 행운점이라고 하나 안에 더 있죠. 여기에 GS15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게 어느 점포가 매출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까?
댓글로 달아주시겠어요? 예.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 눈치로 맞춰서 이 자리가 제일 좋을 겁니다 라고 말씀하실 건데요. 가운데 있는 관악 행운점인가요? 편의상 1, 2, 3 하자면 이번 자리가 매출이 제일 좋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실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형도만 가지고 이야기하자. 다시 한번요. 이 땅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용도 지역이 전부 다 똑같이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빌라나 원룸의 수요가 어떤, 밀집도가 비슷하다면, 보세요. 5번 출구 쪽으로 나갈 요인은 굉장히 많죠. 그죠? 이쪽 사람들 다 5번 출구 쪽으로 나갈 것이고, 8번 출구 쪽으로 나갈 사람들은, 요렇게 해서, 여기로 나갈 사람들은, 요쪽 사람은 다 8번 출구 나가겠죠. 그렇다면 6번 출이나 7번 출구로 나와서 2번 편의점 쪽으로 올라갈 수요는 여러분이 볼 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요 안쪽 일부 사람들밖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넓게 가더라도요. 뭐 코아 수요가 뭐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렇지만 GS15 쪽은 이쪽, 그 다음에 CU는 이쪽. 굉장히 지도로 보자면, 이번 편의점 자리가 장사가 잘 되기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자, 지적도로 보면 이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지적 경계를 넣어서 이렇게 봤더니, 엄마야, 여기는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지금 전자지적도상에 잘 나타나지는 않는데, 예. 요 밑에 지역이 여기 이렇게 박스 된 이쪽에 지하철이 가까운 쪽이 여기는 용도 지역이 준주거 지역입니다. 준주거 지역이면 주로 뭐가 많을까요? 네, 또 원룸이 많습니다. 원룸이 많으면 편의점이 또 장사가 잘 되겠죠. 자, 보시면 여기 GS15가 있고요. 인접한 데 보니까 그냥 이 블록에서 이 도를 기준으로 여기는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이쪽이 원룸 짓기가 좋은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입니다. 이 골목길을 따라 쭉 봤더니 원룸이 상당히 많다. 그죠? 원룸이 밀도 있는 원룸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어찌 되겠어요? 뭐 어떻게 돼요? 예. 이 사람들 다 어디 가서 물건 사요? 여기 있는 GS15 가겠고, 그 사람들 숫자가 상당히 많죠. 그럼 이런 경우도 안쪽 자리지만 이쪽 자리가 좋겠다. 그죠? 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한 번도 안쪽 자리가 매출이 더 좋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처럼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장사가 더 안 되고 상권도 더 활성화되지 않고, 마찬가지로 편의점 매출도 더 적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토지의 용도지역까지 넣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니까, 용도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이거나 준주거지역일 때 그런 경우에는 아주 밀도 있게 개발하다 보니까 근거리 있는 수요들, 그 수요만 먹더라도, 다시 볼게요. 여기 38번 자리가 다 가고 원룸이 잘 지어져 있다. 세대수가 많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이 3번 자리에 있는 편의점을 이용하느냐? 아니겠죠.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올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이르는 거리가 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꺾어서 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자리가 이 지역에 있는 여기서부터 거의 요 사이에 있는 다가구, 아까 밀도 있는 원룸들 수요 다 먹는 거죠. 이 코아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게 예외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외적인 것은 토지의 용도 지역이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제가 막 찍은 동영상이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